기자실에 오니까 좀 감회가 좋습니다. 바쁘신 일중에도 우리 서울 동아축제 서울시청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 동아축제는 그동안에 문화 관련 우리 전문가와 대학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다시피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문화 인프라 수용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던 중 동화라는 소재를 전문 아이들에서 한시나 축제에서 2011년부터 어린이날을 전후로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특히 민간 주도로 우리 구청에서는 뒤에서 심부름을 하고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울 김기덕 추진위원님을 비롯한 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19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축제 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대 디자인, 조형물, 전시 체험 부스, 공연, 이벤트, 학술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 운영까지 모든 힘은 전문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하우, 실무 경험에서 나와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회차를 맞이한 금년에는 축제 장소를 기존의 어린이 대공원 내에서 했던 것을 어린이 대공원에서 건대 입구에 사거리까지 능동로를 차 없는 거리 축제로 기획해서 동화 테마파크를 연출하고 기간도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 동화축제 목표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잊혀진 동심을 되새기면서 동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아우르는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일종의 베스트셀러 축제, 스테디텔러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연계된 문화 사업이 활성화되어 컬처럼스를 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동아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님과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님께서도 서울 동아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서울 동아축제의 성공도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제장에서 나중에 그렇게 하고 이 축제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김기덕 동아축제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제위원장을 맡은 공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김기덕 교수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요령 있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축제에 대해서 처음에 개요는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해 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크게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 축제로 이번에 진행이 된다. 그리고 능동거리를 동화 테마파크로 연출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민간축제위원회로 진행을 한다. 세 번째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저도 학교에서 축제를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또 심사도 가기도 합니다만 되게 중요한 게 올바른 컨셉이 시작하느냐 이게 축제에 있어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콘텐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마치 안드레센 동화의 가장 대표로 갈 수 있는 인어공주와 우리나라 최초의 마해송의 최초의 동화라고 하는 다이나리와 아기별이 두 개가 주제가 겹치면서 일치하고요. 또 능동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묻혀있던 요정들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다시 도로 위에 나와서 자유롭게 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인어공주와 아기별, 마에송과 안데르센, 서양동어와 우리나라 동화를 하면서 새롭게 피어나다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그 왕자와의 만남, 그 다음에 그러다가 왕자를 살리기 위한 공주의 희생, 이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다로 던지는 희생이 또 뒤따르고 결국 죽었는데 공기방울 요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생하면서 영원불멸의 사랑을 획득하는 것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라면 최초의 마해성의 바이나리가 아기별도 바이나리, 나리꽃과 아기별이 사랑을 하다가 아쉬운 이별을 하고 그러다 결국 이별 속에서 바이나리가 죽는데 다시 아기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에 쫓겨나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이나리와 아기별이 만나게 돼가지고 재생과 불멸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주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작품의 공통성을 만남과 사랑, 이별, 희생, 재생과 불멸이라는 교훈은 이번에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던져줘도 충분하고 또 그것이 마침 도로에서 펼쳐지니까 차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지하에 묻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이라든가 실제로 같이 했던 요정들이 재생하게 돼서 환생하고 이런 이미지하고 같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갖다가 그러한 이미지로 양옆에도 있습니다만은 인어공주 아기별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그러한 영상을 저희의 캐릭터인 나눔과 만들어가지고 포스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건대입구역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그 강진구 군수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외에서 펼쳐지게 되겠고요. 크게 보면 야외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겁니다. 물론 전 차선은 아니고 반 정도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 저희가 몇 개의 존으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존마다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재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야외에 펼쳐지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이 담겼는데요. 하나하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A존에서는 인어공주와 아기별존 그래가지고 이 입구의 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디를 들어갈 때 우리가 천당의 문, 지옥의 문, 인문 모든 불교에서도 뭐 일주문 있습니다만은 모든 야외 우리 공간을 중요시해서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축제는 입구에 공간 연출을 시켰고요. 그래서 인어공주 아기별도 들어가고 거기서 맨 처음에 벌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화와 그림책, 정적이지만 처음에는 정적인 동화와 그림책 문을 통해 가지고 상생의 문을 통해서 동화와 그림책 전시하는 것을 갖다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벌어지는 메인존입니다. 그리고 그 메인존에서는 역동적인 아까 그것이 음이라면 이게 양의 역동성이고 그러면서도 주변에서는 나눔도서관을 불려가지고 우리가 동화라는 걸 잊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숨쉬게 만들었고 희망의 나무 다양한 이제에서 메인존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는 마침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거리에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화의 숲 상상나라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숲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연동화 우리 해피 할머니들의 구연동화가 숲속에서 아기자기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세상이고 거기에는 또 도로 속에서는 이 캐릭터가 다양한 캐릭터가 와서 오늘 우리 캐릭터 회장님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다양한 캐릭터 세상이 구현되면서 상상을 펼치고 숲속에서는 이 구연동화, 해피할머니들의 구연동화가 이어지는 거로 이루어졌고요. 또 반대쪽 존에서는 반대쪽 출구에서 입구에서는 거북 상상마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피어나는 것을 꽃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양한 꽃 이벤트가 벌어지고 아울러서 비누를 이용한 그런 이벤트도 우리가 비누방을 공기 요정이 되는 이 인어공주의 생상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비누방울이 아니라 공기 요정으로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넣고 아트마켓을 넣어가지고 꾸미는 것으로 공간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많은 작가들이 거리에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설치 이벤트를 해가지고 공간 콘텐츠로서 우리가 상상의 꿈을 펼치게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어공주와 아기별이 재생해서 불면의 인재를 하는데 다시 새롭게 피어나지만 새롭게 피어나는 가장 그 구체적인 것은 꽃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꽃 토피어리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꽃도 꽂고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이벤트를 전반적으로 행사장 전반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설명하진 않고요. 그 전야제도 있고 대막 공연이 있고 전시와 체험이 있고 신나는 이벤트가 있고 이것을 보도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 강진구에는요 서울시 기념물이 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통문화 콘텐츠를 역사를 했고 전통문화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축제 장소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과의 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축제장 바로 옆에 이 7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김효섭 작가의 동화 작가의 늙은 나무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축제를 시작한다. 느티나무의 노래로부터 다시 700년의 느티나무가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해서 여기서 기원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의 자연문화유산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제가 등록로도 그냥 등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유산과의 결합도 앞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전야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 강진군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학교의 외국 학생들 이렇게 다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의 꿈 새롭게 피어나다로 해서 전야제는 중심으로 축제 구성이나 공연 구성도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조금 구별을 해가지고 거의의 꿈 새롭게 피어나다로 해서 합창단도 저희 강진구에 같이 다문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렵고 다문화 중심으로 하면서도 티가 안 나고 새롭게 피어나는 식으로 전야제를 꾸몄고요. 공연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참여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밀리가 떴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것을 완성이 될 수는 없지만 저도 축제 많이 기획도 하고 또 평가도 합니다만은 정말 보여줘서 기획만 해서 주최측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참여형 축제를 중시하고 있는데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대표적으로 그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패밀리가 떴다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구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피 할머니들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어느 구, 우리나라의 누구 못지않은 구연동화의 메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한 숲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갖다 저희가 25명씩 선별해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과 몇 군데 그 숲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피할머니의 동화세상 그리고 역시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나름도서관과 그림책 작가가 이루어지는 휴식 공간을 겸해가지고 이루어지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 밑에는요 기본적으로 매트를 갈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동화를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이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은 아빠를 공격해 엄마를 공격해 기본적으로 아이 혼자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화축제, 어린이 축제는 눈에 안 띄게 아빠, 엄마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벤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에서 저희가 공간에 배치되면서 크게 볼거리로 그 다음에 그 속에서는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공간에서는 자그마한 아주 디테일을 가지면서 이루어지게 구성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축제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실은 저희가 이 축제를 구상하기 전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2011년 9월에 제가 한 겁니다만은 강진구에다가 세계 동화축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서울시의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서울시의 문화허브망입니다. 이 말하나 마나 강화문이나 시청을 중심으로 한 대학로까지 포함해서요. 중앙의 문화허브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서부 축에 홍대라든가 이대라든가 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 서부축 문화허브는 구축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의 동부축은 문화가 없는 정말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이 구축이 되면서 외곽고속도로라든가 수많은 도로가 되면서 마침
건대역을 중심해서 수많은 도로만이 모여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종합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하철역을 타고 남쪽에 강남 상구도요 서울 교대밖에 없습니다. 모이게 되고 있고 동쪽으로는 대학이 하나도 없고요 문화가 없고 서울의 경기도의 동부 축에도 전부 없는데 전부 교통망으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총장님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다시 당선되고 나서 제가 여기는 서울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화를 살려야 되는 무엇보다도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했든 못했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체성을 살리면서 동아축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올렸고 그때부터 우리가 3회째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몇 군데 어린이 축제 비슷하게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정말 어린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인 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간 부분이지만 축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더욱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제의 컨셉이다. 모든 공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라든가 공간 구성이 따로 놀지 않고 그래서 재생과 불면하는 컨셉을 통해서 하다못해 어린애들한테 주는 선물 하나도 이러한 이미지가 담겨가지고 일호공주와 아기별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이미지가 그런 교훈이 담기도록 저희가 구성하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거리를 만끽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아축제는 아까 부총장님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축제를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린이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동부축에 동아 클러스터를 갖다가 재현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문화마을을 구성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악센트로서 서울 동아축제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산업과 순수한 동아와 그 다음에 축제와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서로 결합되는 클러스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 5월 6일 날은 테마식각에 저희가 동아 포럼입니다만은 어린이 문화마을 그런 포럼을 해가지고 지금 그 동아축제에 대한 리뷰도 있지만 어린이 콘텐츠에서 어린이 대공원을 위한 지원 그리고 어린이 문화마을 계획안 이쪽 클러스터를 갖다 구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돼서 진정으로 단편적인 축제가 아니고 이 지역 서울의 동부축의 문화 핵심이고 대공원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정말 상상력이 충만한 문화 마을을 갖다가 구축해서 산업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감독도 두 분을 영입해가지고 드리고 사실 강진구에서요 동아축제팀 공무원이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간민이 민간 위주지만 잘 이루어져가지고 축제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위원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지만은 서울 동아축제 전반 여행을 갖다가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자 여러분 질문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본인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소속과 상관을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많이 아니 됐습니다. 성장님한테 좀 이제 3회 4일째 하다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좀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에 여기 대공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와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컨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아축제를 보면서 어린이날을 전후로 한 며칠간의 축제가 아니고 강진구가 표방하는 그 동아나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유치원생들 초등학교까지 동아를 일상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를테면 동아작가 교수님들 구현동 아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연중을 짜가지고 우리 강진구의 유치원생들은 연중 동아를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젊은 부부들도 와서 더 많은 이사도 올 수 있고
지역이 동화의 그 나라로 그 산업과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런 동화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가지고 유치원, 공립학교, 세립학교 유치원하고 MOU를 맺어서 그 프로그램을 주고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1년, 2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어른들도 동화를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잘 하셨으면.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그 시간 관계에서 여러 설명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능동도인데요. 군자 천호대교 그 군자역에서 천호대로 군자역에서 한강 고수모지까지 자벌레까지 거기 세종대학교가 있고 공립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마세거리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아트 교수라고 그래서 지금 그 예술인들도 와서 목마르트 여태까지 작품도 좀 보이고 마케팅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동아축제위원회를 연중 3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사무국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건 말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일상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김기덕 교수님이나 우리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고 특히 우리 기자님들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저번에 동아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동아라는 거 가지고 남이섬 가평이 남이섬에 그 당시 그 우리 강우현 그 사장이 일종의 CEO인데 2011년 기준에서 내가 만날 때 우리 김기덕 교수님 얘기가 남이섬에 대한 일종의 그 우리가 서베이를 좀 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해서 우리 광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했죠. 그래서 남이섬이 그 당시에 2011년 기준에 우리 강우현 사장이 맡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외국인 기준 관광객이 그 당시 18만 정도 됐다고 외국인 기준. 그때 이미 우리 유명한 우리 겨울연가죠. 겨울연가 우리 배우들은 최지우고 겨울연가에 바람이 불었는데도 18만이었는데 그 후에 60만으로 늘어났다. 연 관광객. 뭐냐? 동화라는 컨텐츠를 접목시켜서 만들었다. 그 말씀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그래가지고 민간 주도로 우리 어린이 대공원 또 어린이 회관 이 서울에 특화된 이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동화를 만들고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우리 대학 거리고 그래서 상승작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문화콘텐츠 하시는 교수님들이 시작이 된 건데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델센 저쪽에 오디세이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체결이 되면은 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박준일 기자님 말씀대로 1년 30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지금 그런 욕구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그걸 엮어내는 그 작업이 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덕 교수님이 좀 거기 제가 좀 처음 뵀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지금 클러스터가 되고요. 예를 들면 사실 그 이번에 못 집어넣습니다만은 동화는 정서이라는 동요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님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저희가 연중 즉 동요가 다 빠졌습니다. 사실은 TV에서도. 그래서 동화 콘테스트를 1년 내내 하고 그 중에서 당선자에 대해서 나중에 모아서 축제로 이제 결승전을 모은다거나 예를 들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동화 클러스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캐릭터 협회도 그렇고 왕구 협회도 그렇고요. 모든 그 어린이 신문도 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모아가지고 부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중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예산 비용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이번 축제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도 또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운동로의 공항 코스가 있는데 신단대에 충남으로 가는 그 교통 정책 때문에요. 저희가 한 20차례 경기교차사하고 논의를 했고요. 지금 경기교차사하고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다 도로 차단하고 다 이제 유도시키는 걸 하는데 그날 기본적으로 주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 거 그 시간에 어린이대원으로 향하는 차 나중에는 어린이대원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차 해가지고 경기교차사랑 같이 동선에서 그날 서로 막 교행하지 많은 차가 똑같은 양으로 교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갖다가 강진교차소하고 얘기가 다 돼 있고 저희가 교통 대책을 다 마련해 있습니다. 모든 대책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막히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안전 대책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월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뿐만 아니라 행사장의 안전 문제가 저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강진구랑 그 다음에 관련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이것의 한 파트를 굉장히 조심하고 문제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성공을 하면요 사실은 능동도 자체를 다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하루 우회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는 경찰서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많은 정도만 막아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러한 대책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확대할지 축소할지는 내년에 얘기하자. 현재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좀 아까 예산 부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축제가 결국 앞으로 이제 어떤 정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주도보다는 민간의 어떤 창의성을 좀 이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반은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민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에 사실 많이 상업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 상품 판매라든지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 축제가 좀 민간에서 주도를 하면서도 좀 그런 어떤 상업화되지 않고 어떤 동화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어떤 그런 컨셉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좀 상업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좀 순수한 어떤 그런 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개발하는 게 어떨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적절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지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축제가 시작을 할 때 사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민간 주도다 관주도다 이게 사실 처음부터 완전 민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관과 민간이 이게 좀 하면서 이루어졌고 약간 간이 책임지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민간으로 많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는 3명의 직원을 갖다가 파견해가지고 저희하고 합동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총감독, 예술감독을 저도 민간입니다만 그래서 과도기지만 상당히 무게중심이 민간으로 가는 과도기인데 저는 이 모델을 이 관에서 제대로 관과 민간이 제대로 하는 요 방식을 이번에 해가지고 나 알려주고 싶어요. 100% 민간만 꼭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 모델을 저희가 실험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물론 민간의 아이디어에서 관이 도와줘야 되지만 관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기록을 다 남기고 저희가 해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민간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근데 막상 민간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간이 도와줘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사례인데
앞으로는 더욱더 민간 중심으로 가겠지만 거기에서 관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걸 유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 저희도 이런 것들이 그 상업적인 거하고 물들지 않느냐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나눔몽 도서관이라든가 그림책이라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린애들이나 부모들이 와서 우선 느낌이 이거를 뭐 하려고 이게 아니라 참으로 동화적인 느낌과 그 속에서 어떤 거는 볼거리지만 아까 말한 대로 숲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는 정말 크면서도 때로는 작고 그러한 세세하면서도 거대하고 문을 통해서는 조금 놀랍게 들어가면서도 통과를 해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각각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다소가장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크게는 이런 구조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캐릭터 협회라든가 완구 협회라든가 뭐 신문사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 신문이라든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거 산업적 플러스로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산업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해서 잘 되니까 산업적 활용도 따라오더라. 외람되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고 우리나라 인문 콘텐츠에 제가 개념을 정립했는데 제가 문화부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문화 콘텐츠 학과 돈 벌려는 학과가 아니다. 문화적으로 확장해서 문화를 보여주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이게 말장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동화 세상을 순수하게 보여주면 산업적 활용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 서로 관계를 잊지 않도록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순수성과 그게 바탕에 정치성을 두고 그것이 잘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캐릭터나 나머지 산업적 이런 것도 활용이 되더라. 그런 거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축제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3억이고요. 저희 같은 게 3억이고요. 5천만 원을 지금 연중 지금부터 끝나고 나면 내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말까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기자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연중 이루어지고 하도록 노력하려고 저희가 사실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두 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연중으로 이루어지다가 악센트로 축제 때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딱 발휘돼야지 보통 때는 안 하다가 급조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기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